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김설아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 도시에서 머물면서 살다가 2015년부터 광주에 거주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작가로서 이제 어디로부터 왔는가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시선이 어딘가에 머무르게 된다면 그것이 어떤 지점으로부터, 그리고 저라는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먼저 묻게 되고요.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저의 시선들이 본래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땅 위에 이렇게 작은 존재들로 분절되어서 이렇게 부유하는 존재들의 시선이 많이 닿게 되었었고, 또 그런 존재들은 어떨 때는 재나 벌레나 어떤 미생물과 같은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존재들의 또 어떤 움직임이나 소리를 탐색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한 과정들이 이제 제가 그 관찰했던 대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작업 안에서.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제가 관찰했던 것들이 제 눈으로 오래 담길 수 있도록 조금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진으로 기록하거나 영상으로 기록해서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관찰을 하고, 이제 제가 작업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제 기억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작품으로 이렇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눈에 많이 담겨진 것들이 기억하고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가지고 구현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 스스로에게 묻게 되고, 또 그 기억이 이 창작하는 이 어떤 몸에 어떤 식으로 각인되어 있는지 저 스스로도 탐색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했었었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저의 기억의 아주 끝 부분들까지 이렇게 살펴봤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아무래도 조금 강렬했던 것은 이제 제가 나고 자란 마을이 이제 국가산업단지였었고, 이제 70년대 초반부터 2008년도까지 이제 그 화학단지가 계속 들어섰던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이 아주 여러 개였었고, 그 하나하나의 마을들이 이제 밀려나는 것들을 저희 유년 시절에 계속 지켜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고 남겨지고 이런 기억들이 저에게는 좀 잔상처럼 남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인도에서 거주했건 일본에서 거주했건 어떤 도시를 가게 되더라도 그러한 감각들이 저한테 이렇게 스며져 오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 기시감처럼 느껴졌을 때 그러한 것들을 작업으로 소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과거로 이제 거슬러 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20대 때 이제 학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고민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2000년대 중반 정도 됐는데, 작업을 하면 할수록 제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목소리를 가진 작가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물리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새로워져야 된다는 그런 목적 같은 거 말고, 아주 긴 시간 동안 제가 그러니까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고, 또 조금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면 다시 태어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갖고 있다가 인도로 유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곳에서도 사실은 델리라는 도시에 머물다가 이제 바로다라는 도시로 옮겨가면서 거기에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 바로다라는 도시가 이제 여러 세대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었어요. 그 여러 예술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좀 느슨하게 나누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평적 관점일 수도 있는데, 그 예술가가 어떻게 자기가 속한 공간하고 그리고 역사를 연결해서 그 창작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 자신의 속함에 대한 것들에 대한 비평적인 관점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주제를 말하고자 했을 때 왜 그 주제가 자신이어야 하는 거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아이디어가 정말 자신의 것인지를 계속 이렇게 묻게 되는 과정들을 선배 작가분들하고 많이 했었고, 그 중에서도 제가 예술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해 보게 됐었던 것이 두 대화였는데, 이게 첫 번째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른 존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저의 과거와 대화를 하고, 그리고 저의 선대와 매듭을 엮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 다음이 그 역사라는 거대한 영토 안에서 제가 왜 서 있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대화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그 대화들을 붙들고 사실은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이렇게 사라져버린 공간에서 여전히 남겨진 작은 존재들을 소환하는 작업들을 주로 해왔었고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오다가 이제 그 항구 도시 요코하마에 잠시 머물렀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제가 계속 관찰했던 것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다로부터 습, 그리고 끝끝내 제가 발견했던 거는 곰팡이와 균사 같은 것들이었었거든요. 그때가 2017년도 정도 됐었는데, 그 바다로부터 쭉 이렇게 저의 시선을 그 곰팡이, 균사까지 내려왔을 때 제 안에서 들었던 어떤 생각들은, 그 티베트 불교의 바루도 테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의를 듣다라는 건데, 그 균사가 여린 생 위에 이렇게 피어나듯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저한테는 약간 악기현처럼 느껴졌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쩌면 생과 사의 어떤 소리를 조율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 그 사의를 듣는다는 개념에서 어쩌면 거대한 물의 범람 위에 우리가 듣지 못한 마지막 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물의 희롱이라는 작업과 그리고 사자의 운유라는 작업을 하게 됐었는데, 아까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어떻게 그것이 변주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깊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제가 관찰한 거를 그대로 재현하거나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나 다른 감각들로 전이되는 것들이 저에게는 더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회화라는 이 차원 안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했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수하게 많이 여린 존재 위에 이렇게 피어나 있는 그 균사들이 어떤 소리를 낼까, 그 음들은 굉장히 뒤틀리고 변질된 소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모든 선들을 다 가지고 오고, 또 그래서도 안 되면 음악의 도움도 받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테리 라일리의 신화적인 새의 왈츠라는 현악 사중주를 꽤 오래 들었었는데 너무 이해가 안 가서 들었었어요. 굉장히 많은 반복 속에서 변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 오래된 텍스트를 제가 주로 읽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상징이 있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덩어리진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코란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두드리는 소리의 장이 있는데 거기 페이지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예요. 보면 숱한 산들이 흩어질 때 사람들은 흩어진 불나방 같고 서로 영혼들이 껴맞춰지고, 그다음에 산들은 뜯겨진 양털처럼 된다라는 묘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균사라는 작업을 가지고 사자의 운유, 그러니까 사자의 운유는 저승사자의 그 사자거든요. 죽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의 역할하는 그런 존재들이 피어있는 풍경 같은 묵시록적인 풍경인데, 이제 그런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기도 하고 저의 기억을 이렇게 탐색해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가 이제
인도에 살 때 그 바로다라는 마을이 정말 가까이 사막에 있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사막이라는 곳이 몇 시간 근방에 있는 곳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1년에 두 번째 여름이라고 하는 시즌이 있어요. 그때 모래가 집 안으로 이렇게 건너 들어와요. 근데 문을 닫아놔도 그 모래들이 정말 그 인터스텔라처럼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살면서 그렇게 제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몸을 바꿔서 제 안으로까지 찾아오는 그 감각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어쩌면 뭔가 기록돼야 되는 것들은 언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하나의 신호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었고, 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몸을 바꿔서 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저의 경험을 빗대어서 봤을 때 삶의 터전을 잃고 자신의 몸을 바꿔야만 하는 존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존재들은 어떻게 찾아오는 것일까에 대한 물음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텍스트를 제가 적기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제 작업에 중요하기도 하고, 또 기억은 끊임없이 변주되는 과정이라고 했던 것은 제가 은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 은유 같은 것에 닿기 위해서는 하나의 고정된 상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뒤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하나의 상이거든요. 근데 저 하나의 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주 많은 기억의 결들을 헤치고 나와서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주 원초적인 것은,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뭐 이렇게 저 스스로는 제 안에서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가는데, 그 가장 원초적인 그 기억으로부터 연결되는 것 같아요. 뒤에 보시는 이제 9개의 검은 구멍 숨소리 같은 작업은 인체의 9개의 구멍에 관련된 작업이거든요. 연작이고, 이제 숨구멍이 어떤 존재들과 연결되어 가지고 그 서로 기억을 공유하는가에 대한 작업인데요. 어린 시절에 이제 저는 시골에 살았으니까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는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파도 이렇게 끝이 안 나오는 뿌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어린데 이거를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파도 안 나와가지고 결국에 그거를 끊어냈을 때 저는 그게 하나의 목숨소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분절된 뿌리 끝에 어떤 냄새 같은 것들 혹은 어떤 목숨소리 같은 것들, 거기를 추적하면서 오다 보니까 이제 뒤에 작업들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9개의 검은 구멍이라는 연작을 2019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사자의 은유라는 작업을 2018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2019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인데 2022년도에 멈춰섰어요. 분열 앞에서 멈춰섰던 이유가, 저를 다시 돌이켜보니까 저는 작가 활동을 하면서 제 자신밖에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때가 2022년도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분열이라는 작업 앞에서 내가 언제 끝끝내 연결되는 것들이 무엇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하는 과정 안에서 북극을 2번을 다녀왔거든요. 그러면서 약간의 실마리를 갖게 된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을 좀 확장하고 싶습니다. 결국 분열되고 해체돼서 무엇과 연결되어야 하는가인 것 같습니다.